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 고급 통변반은 이거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에서 배우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혹시 명리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같이 그냥 최대한 쉽게 그냥 이해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이해하는 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숙제로 남겨놓고 차츰 이해한다든가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되게 많은 내용들을 써놨죠. 이게 제가 갑자기 태어나서 짠 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한참 동안 이거 받아들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거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가끔 요즘에 태어나는 그 영성이 깨어나서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영성 깨어난 사람들 꽤 많거든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은 커밍아웃 해가지고 나 4차원이다 하면서 방송하시는 분들 세상에 저 나이에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저 배운 게 아니라 다 채널링 된 거구나. 다 이제 그거를 영성계에서는 채널링 또는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운로드. 여러분 컴퓨터에 넷플릭스에서 다운받은 영화가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 찍었어요? 그 영화 촬영했어요? 기획했어요? 아니죠. 근데 내 컴퓨터에 넷플릭스 영화가 다운돼 있죠. 누가 찍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찍었죠.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잘난 사람들과 훌륭한 배우들과 훌륭한 돈이 투입돼서 엄청난 작품을 넷플릭스에서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찍은 게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에는 다운로드 된 거죠. 내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 내가 알아낸 거예요? 아니요. 어디서 다운로드 돼가지고 내 컴퓨터에 내 거인 것 마냥 탁 들어있는 거죠. 그게 그냥 알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같은 게 다운로드 된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다운로드 돼가지고 영성 지식이나 영성 원리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와서 그 어렵게 쓴 책, 이거 한 줄 정리하면 이거야. 진짜 어렵게도 썼네. 이렇게 보는, 아니, 이게 사람이야, 신이야. 뭐 이런 분들도 요즘 많아요. 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다운로드가 아니라 반쯤 다운로드 받고 반쯤은 갖다 붙인 것 같아.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몇 년 전에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관련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제 아는 친구가 나쁜 범죄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젊은 나이에 어디 산업 현장에 가서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고 한참 뒤에야 시신이 발견됐고 등등등등 어떤 폭력과 폭행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그 죽인 사람은 나쁜 자야. 근데 그것도 옳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건 뭡니까? 라고 한동안 저한테 숙제를 남겼어요. 한동안 저한테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래, 이게 세상에 좋고 나쁜 게 없다를 이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막 사람을 막 팍팍 죽이고도 세상에 옳고 나쁜 것은 없어. 하늘의 계획이야. 팍팍 죽일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사이코들이 이 학문을 이용을 하면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2019년 초에 1월 달에 2019년 초 1월 달에 고급 통변반, 지금 이게 고급 통변반 두 번째 사이클인데 2년, 거의 한 3년 전이죠. 처음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 거의 이거 센세이션 하다고나 할까? 내 입장에서도 당시의 교재를 보면은 그냥 제목만 적어놓고 제가 내용을 안 적었었어요. 그냥 제목만 적어놓고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냥 맡기자 했더니 그냥 강의가 술술술술 나갔죠. 강의하면서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런 느낌이죠. 자, 두 번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더 이해한 것들, 그 수많은 책과 정보와 자료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게 있죠. 나는 이해하겠는데 남들은 이해를 못해.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리 친절한 대학생 형이 뭐 고등학생한테 뭔가 미분적분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 대학생 형은 이해하는데 고등학생은 미분적분을 이해 못할 수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기술 테크닉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도 알아듣게 미분적분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한 프린터로 한 6페이지 정도 되나요? 5, 6페이지 정도를 했는데요. 오늘 고급통 변반 1강 영혼과 사주 명리, 영혼과 사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혼과 사주. 주된 내용은 제가 여기에 테마를 좀 적어놨습니다. 나라는 본질은 무엇일까? 사주는 무엇일까? 나의 정체성은 사주에 의해 결정되는가? 윤회를 할 때마다 내가 변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운명은 결정된 것인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영의 특성과 혼의 특성의 차이는 무언가? 자,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데 한 10강 정도가 아마 영성학적 내용들이 아마 상당수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왜 영성학적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이 영성학적 내용을 왜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주의 배경 지식도 사주에서 배우는가가 없어. 사주의 배경 지식은 영성학에서 배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는 이렇게 보는 거다. 사주팔자는 우주 만물의 원리이다. 어떤 우주 변화의 원리이다. 우주 변화의 원리를 기호와 암호로 상징하여서 이것을 우리의 운명을 측정하는 어떤 수단으로 보고 있다. 자, 이게 사주 명리학의 울타리인데 그러면 사주는 왜 있는데? 운명은 왜 있는데? 그럼 운명 누가 만들었는데? 운명의 주체는 누군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관사론잡이 나쁘다는데 왜 내 사주에 관사론잡이 있는데? 식상혼잡이 뭐 진로적성 장애라는데 그러면 왜 내 사주에 식상혼잡이 있는 건데? 왜 내 사주에 이게 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답변을 못하죠. 아 몰라 그냥 네 사주에 식상도 있고 상관도 있으니까 식상혼잡이고 이것저것 할 생각 하지 말고 한 개나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탁 끝난단 말이죠.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마. 이제 이런 거죠. 뭐 남자가 재성이 많으면 바람둥이라는데 정말 바람둥인가요? 근데 왜 내 남자친구는 재성이 이렇게 많은가요? 정말 바람둥일까요?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내 사주가 왜 이렇게 생겼지? 저 사람의 사주가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거를 그냥 그래 이렇게 생기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기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기면 요때 좋고 이렇게 생기면 요때 나쁜 거야. 그 다음에 되게 흥미적 요소들. 요런 사주가 이렇게 생기면 결혼 3번 하고 사주가 이렇게 생기면 뭐 부모 조실 부모하고 부모 덕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무슨 복이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등등으로 돼 있는데 우리 배경 지식을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배경 지식.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볼 때 간지라는 게 있죠. 간지. 간지는 천간과 지지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천간 라인, 여기 지지 라인. 이 천간, 지지의 뒷글자를 따서 이걸 간지라 그래요. 간지. 그래서 이렇게 한 간지, 두 간지, 세 간지, 네 간지에서 4개의 간지로 사주 8글자를 봅니다. 이게 기둥이죠. 간지 하나가 하나의 기둥. 사주 4개의 기둥, 팔자 8개의 글자로 보는데 이게 사주 문법에 대해서 제가 기초반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고급반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중고급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초반에서 간지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제가 마르고 닳도록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천간은 활용, 뭔가 표방, 지지는 실체, 환경. 여러분 귀에 닳도록 들은 저의 우스갯소리 화장실에서 밥 먹었어요 라는 표현. 화장실에서 밥 먹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밥 먹는 행동을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화장실에서. 그러면 장소를 그러면 무슨 행동을 했어요가 천간이고 어디서 했어요가 지지예요. 이 갑자라고 써 있으면 자수라는 환경에서 갑목적인 행동을 했다. 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또는 자수라는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갑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는 곳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밑에도 식신, 위에도 식신인 거고 뭐 돈 버는 곳에서 밥 먹었어요 라고 그러면 밑에는 재성, 위에는 식신인 거고 뭐 공부하는 곳에서 밥 먹었어요 그러면 밑에는 인성, 위에는 식신인 거고 뭐 이런 거죠. 우리 명리학도 한번 볼까요? 사주 명리가 영성학적 기반 위에서 활용되니까 우리가 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지지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주 명리학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확장해 볼 수 있어요. 명리학만 가지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사고를 확장할 수 있죠. 가끔 영화에서 보면 허리우드의 영화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히어로물들 같은 거 있죠. 뭐 스파이더맨 같은 거. 보통 스파이더맨, 뭐 어벤져스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의 수많은 3G의 이야기들 중에서 보통 첫 편은 가장 재밌는 장면을 먼저 재밌는 부분을 먼저 영화화해. 그리고 그 영화가 히트를 하면은 보통은 그 사건이 있기 전의 얘기를 또 영화화를 해줘요. 그렇죠? 가령 뭐 스파이더맨이 뭐 영웅이 돼가지고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와 사람들이 막 히트를 쳤어. 너무 좋아해.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 저 친구는 어떻게 스파이더맨이 된 거야?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어 했어? 저 친구는 어쩌다 스파이더맨이 된 거지? 그러면 그 전편을 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거는 사주 명리학은 운명을 논하는 학문인데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문인데 그럼 운명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리의 운명 원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좀 더 광역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흥미로운 호신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족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영성학적 기반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보통은 이게 명상, 영성 이쪽을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영성학계하고 이 사주 명리학계하고 서로 소 닭 보듯 해요, 좀. 따로 놀아. 중간에서 양쪽을 다 걸쳐보고자 하시는 분, 저 같은 분들도 일부 있으신데 대부분은 영성 쪽으로 가면 아유, 그 미천한 사주 명리학을 뭐하러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주 명리학 쪽에서는 영성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유, 도사 났네, 도사 났어. 그래, 니들이나 실컷 깨달아라. 약간 비아냥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들이 맨날 뭐 도 닦는다고 무슨 우리가 훨씬 낫지. 약간 이런 듯한 느낌 같은 건데 꼭 뭐라고 표현할까? 사주명리학이 그 현장에서 닳고 다른 군인 사병 같은 느낌이라면 꼭 영성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작전사령부 안에서 열심히 그 전략을 집필하고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느낌이죠. 사주명리학은 실제 현장에서 닳고 다른 어떤 뭐 이런 느낌. 자, 두 가지가 만약에 합쳐진다면 더욱더 많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혼과 사주라는 주제로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주된 내용은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주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한데요.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죠. 영혼의 발전 단계 해가지고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는 좀 친숙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펀트 소울, 베이비 소울, 영 소울, 머추얼 소울, 올드 소울. 자, 이런 단계들. 제가 영성 공부를 하고 명리학 공부를 같이 하면서 실전 사주 현장에서 이 사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기존 사주 명리학을 배워서 실전 사주 현상에서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전에도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중간에 빠진 고리들이 몇 개 있어요. 중간에 빠진 톱니바퀴들이 있어. 그래서 이 중간에 빠진 톱니바퀴 몇 개를 모르고 그 사주를 보게 되면 엔진은 돌아가는데 바퀴가 안 돌아가. 엔진이 돌면 바퀴도 돌아야 되는데 왜 엔진에서 바퀴로 연결하는 몇 개의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 근데 그게 책에도 안 써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네가 상담하면서 깨달아. 저는 꼭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책에 안 써 있더란 말이지. 근데 이걸 또 책에 쓰기도 좀 뭐해. 책을 쓰기도 좀 뭐해.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영성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같은 사주라도 왜 결과가 전부 다를까? 같은 사주라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발현됐고 이 사람은 저렇게 발현됐고 이 사람은 저렇게 발현됐고 같은 사주인데 정주영 회장님과 한나란 씨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만 5, 60명, 전 세계적으로만 한 7, 8천 명, 7, 800명 정도가 되는데 참고로 이 사주는 52만 개의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2만 명당 하나의 사주가 있고요. 이거를 남녀로 또 구분을 하게 되면
104만 명당 한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남자 사주, 여자 사주가 원본은 똑같지만 원국은 똑같지만 대우는 반대로 돌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다른 사주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거의 100만 개 조합이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50명 정도가 존재하고요. 현재 지구별의 인구가 80억 명 정도가 되니까 난 예전에 70억 명으로 알았는데 또 언제 80억 명이 됐더라고요. 80억 명 정도 되니까 그 100만 개로 나누면은 또 한 80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존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와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사주를 같은 관법으로 보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적 체제와 북한의 사회적 체제가 너무너무 다르죠. 내가 봤을 때는 상관경관들은 저 북한에서는 명줄이 짧아질 것 같은 막 반항기 왜 김일성 잘못된 것 같은 아오지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창의성 뭐 광화문 용사 뭐 아스팔트 용사 뭐 이럴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에서만 치자면 대한민국 정주영 회장님과 함께 태어난 똑같은 사주 가진 사람이 50명인데 누구는 회장이고 나머지 49명은 어디서 뭐 했냐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뭐 태어난 지역의 풍수가 아버지 묘를 잘 써서 뭐 기타 등등등등 뭐 부모님 사주가 받쳐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중간에 은인을 만나서 등등등등. 결정적인 요소를 보자고요. 결정적인 요소 뭐 무덤을 잘 썼을 수도 있고 뭐 태어난 지역의 정기가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우연하게 또 이끌어주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 근데 해석할 수 있는가? 어쨌든 그거를 해석한다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쳐도 어쨌든 사주 외에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주 외의 변수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사주 외의 변수를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명리 공부하면서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각각의 사주의 변수를 어떻게 대입을 해야 이 사주가 부자가 되고 이 사주가 가난해지고 이 사주가 성공하고 이 사주가 실패하고 이 사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사주가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고 그게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할까. 제가 부자 사주를 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부자 사주. 특히 부자 사주, 동일 사주자 어떻게 사는가를 봤더니 대체적인 패턴은 알고리즘은 비슷한데 사이즈가 달라요. 알고리즘은 비슷해. 정주영 회장님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쌀집 주인인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쌀푸대를 자전거에 싣고 온 동네에 날랐어. 근데 그분의 특징은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어. 근데 사이즈가 커. 정주영 회장님은 비행기에 서류 가방을 싣고 전 세계를 누볐어.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더니 하루에 20억. 온 동네를 누비며 쌀을 배달했더니 하루에 20만 원. 뭐 이런 느낌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외에 또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정주영 회장님의 영혼을 이번 생에서 자수성가하여 뭔가 큰 부를 누리고자 태어난 목적을 가진 영혼이라고 치면 만약에 그 사주가 정주영 회장님이 태어났는데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목적 상실이죠. 부자가 되려고 태어난 영혼인데 태어났더니 부자야. 프라모델 조립하는 재미로 프라모델 샀더니 박스 열었더니 프라모델이 다 조립돼 있어. 아주 완벽하게. 짜증나죠 이제. 완벽하게 프라모델이 조립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라모델 부시는 놀이에요. 아싸 날려보자. 프라모델 부시기, 프라모델 던지기. 탁 샀더니 전부 부품으로 돼 있으면 고민 고생하면서 없는 부품 어디서 꼬아오면서 프라모델을 완성시키는 삶이죠. 그래서 제가 그 되게 인상 깊었던 사건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김우중 회장님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청년,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김우중 회장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90대 중반이라는 뜻이죠. 60년 주기로 똑같은 사주가 나오니까 딱 봤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주인데 김우중 회장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자네는 뭐하나? 슬리퍼 끌고 왔어. 압구정 오렌지족이야. 자네는 뭐하나? 하는 일 없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뭐 직업이 아버지 회사에 이름 올려놓고 가끔 출근하는데요. 우리 사주는 부자가 돼야 할 사주.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그럼 자네는 뭐 할 건가? 뭘 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면 제가 부자가 되겠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다 해놨어. 프라모델 조립하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다 조립을 해놓은 거야. 너는 그냥 갖고 놀기만 하면 돼. 목적의식 상실. 그래서 백수야. 하는 일 없어. 뭐 하려고 왔나 아버지가 와보라고 해가지고. 뭐가 궁금한가? 궁금한 거 없는데요. 이런 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버지가 번 돈 쓰는 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번 돈을. 사주에 재성이 되게 많아요. 재성이 많으면 일복 터진 사람이라는데 근데 태어났더니 부자면은 보통은 돈 쓰는 사람이에요. 같은 재성운이라도 부잣집 마나님의 재성운은 우리 집
우리 집 화장실 이태리 대리석으로 바꾸기. 뭐 이런 운이고 그 가난한 집의 재성은 시장 가서 열심히 돈 벌어보기. 뭐 이런 등으로 펼쳐질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영혼의 등급, 영혼의 레벨. 영혼에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등등의 영혼의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걸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강의 시간에 영혼의 성숙도라는 개념과 함께 영혼의 숙련도라는 개념도 지금 같이 놓고 있어요. 사실 성숙도하고 숙련도는 조금 달라요. 성숙도와 숙련도는 좀 다른데 사실 그 어려운 미션을 매끈하게 해결하는 데에는 성숙도라는 개념보다는 숙련도라는 개념이 훨씬 더 밀착적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지도, 이 지구별 영성계에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의 의식 성장을 숫자로 이렇게 1부터 0부터 1000까지의 숫자로 표시를 하고 그 의식지수 상승대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또는 배워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복잡한 표인데 이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한 8권 정도의 시리즈로 책을 내셨는데 뭐 각종 의식혁명, 뭐 놓아버림 다양한 책들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차트를 제가 책 다 읽고 그 책의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를 해서 요 표로 싹 지금 와 진짜 저랑 같이 이거 공부하시면 그 책 여러 권 읽을 거 그냥 한 권에 지금 설명 가능한 이 표입니다. 제가 칼융 선생님의 매니아인데 칼융 선생님 팬인데 칼융 선생님은 심리학자신데 도대체 심리학자인지 도사님인지 모를 소리를 많이 하셔서 심리학계의 도사세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땐 전생에 아마 승려가 아니셨을까. 전생에 돌을 닦으신 분이지 않으셨을까. 칼융 선생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제 꿈을 많이 연구하셨는데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어떤 요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요가니까 돌을 닦고 있는 어떤 승려 같은 거죠. 어떤 요기가 앉아서 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에 빠져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를 꿈속에서 보았다. 그 요기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그가 바로 나인 것을 알았다. 그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요기승이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칼융 나의 현실이다. 이 사람이 만약에 꿈에서 깨어나 지금 눈 뜨고 뭔가 트랜스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탁 깨어나면 칼융 선생님의 현실이 싹 사라진다 같은 거죠. 즉 호전몽 같은 얘기죠. 나비가 사람 꿈을 꾼 것인가 사람이 나비 꿈을 꾼 것인가. 내가 꿈속에 들어가서 보니 어떤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트랜스 상태에 명상에 빠져 있는데 그가 지금 나의 꿈을 꾸고 있었구나. 혹시 만약에 내가 그를 흔들어 깨운다면 그것이 나의 죽음이겠구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원적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셨는데 칼융 선생님이 하신 말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이겁니다.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제가 이 내용을 옛날부터 책에서 봤는데 솔직히 이거를 한 10년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뭔 소리야. 제가 봤을 땐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칼융 선생님에 대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라는 말을 이게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건데 이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용어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명리 강사가 무슨 칼융 선생님 얘기를 합니까? 다 연관돼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다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명리학의 배경이해.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 태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아하, 이런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내가 이 사주를 풀 수가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무슨 배경관,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SF 매니아인데 그 SF계에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아주 큰 대작 작품이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작품이 스타워즈 시리즈, 그걸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그러죠. 거의 한 10몇 부작으로 만들어져 있죠. 스타워즈의 세계관이 있죠. 뭐 제국과 공화국 간의 어떤 전쟁 이런 내용들, 뭐 레아 공주, 레이어 공주, 뭐 요기, 뭐 요다 스승 이런